요즘 TV를 보면 소셜 네트워크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우울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한다는 것인데 공통된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비교하는 특성 때문이다. 어찌 보면 비교하고 싶은 유혹은 본성과 같아서 떨쳐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살다 보면 옆 사람 안 보고 자기 갈 길만 묵묵히 가는 사람들이 흔치 않다는 걸 알게 된다. 생각해보면 나도 사람들의 비교하는 습성이 무섭다고 느끼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다. 학생 때는 잘 몰랐는데 사회생활 시작하니 바로 눈에 보이더란 거다. 20년도 넘은 일이지만 아직도 기억이 뚜렷하다. 직장 입사 동기들과 처음으로 연말 모임을 했을 때였다.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기쁨도 어떤 이들에게는 고작 길어야 4, 5개월짜리 행복이었던 것 같다. 신입사원 연수받을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어렵게 취직했냐며 평생 다닐 것처럼 좋아하던 이들이었다. 그런데 첫 번째 동기 모임에서부터 다른 회사와 비교하면서 불만을 쏟아냈다. 어디는 상여금이 더 나온다더라, 어디는 여름 휴가가 5일이라더라, 하다못해 어디는 여름에 넥타이를 안 해도 된다더라면서 말이다. 입사한 지 겨우 반년인데 다른데 과장 진급 연수 따지며 6, 7년 뒷일까지 미리 골머리 썩는 놈도 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지금도 둘러보면 비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을 느낀다. 이들은 남들과 상대평가하면서 알게 모르게 스스로를 지치고 괴롭게 한다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비교하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두 가지 안타까운 공통점이 있다. 첫째, 이런 사람들은 만족이라는 게 없다. 자기가 가진 것이 남들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항상 불행하다고 느낀다. 근데 재밌는 것이 무조건 본인이 딸리는 비교를 한다. 남은 있는데 난 없는 것만 비교하거나 남은 잘하는데 나는 못하는 거랑만 비교를 한다는 거다. 지 좋은 거랑 남 나쁜 것은 절대 비교하지 않는다. 이러니 현재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만큼이든 간에 나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없다. 쉽게 얘기하면 얘네들은 똑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살아도 남의 집 안방과 자기 집 작은 방을 비교하면서 지 인생 고달프게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이런 인간들은 힘들다고 징징대도 모른 척해야 한다. 아무리 위로해주고 북돋아주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언제나 현실에 부정적이고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예전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선생님인 친구와 직장인인 친구가 나온 적이 있었다. 직장인 친구가 선생님이란 직업이 부럽다면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아무리 너도 그만하면 좋은 거야 라고 말해줘도 설득이 안 됐다. 선생님은 그래도 일찍 끝나잖아. 선생님은 방학 때 놀기라도 하잖아. 선생님은 스트레스는 없잖아 라면서 자기 사정이 더 나쁘다란 걸 인정받고 싶은 놈 같았다. 어쩌면 자기가 더 불행해야 만족하는 사람 같더란 말이다. 나도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비교하는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다. 항상 무슨 말만 하면 너는 그거라도 있잖아 해버리니 그 비교의 늪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비교하는 순간 자기만 더 불행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비교하면서 행복한 사람은 아예 있을 수 없다. 왜냐면 만족을 해야 행복할 수 있는데 만족이란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아예 비교란 걸 안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자가 아니다. 순자산 50억, 100억 가져도 누구에 비해 적다면서 불만족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여러 봤다. 진정한 부자들은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서 고통받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보다 덜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쭐해하지도 않는다. 둘째, 비교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이란 게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원동력을 얻기보다는 무기력해지는 게 더 쉽기 때문이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보면서 배우려는 동기를 찾는 게 아니라 꼭 자기가 안 되는 이유를 찾게 된다. 이러니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무슨 자격지심 있는 사람처럼 맨날 하는 말이 그건 걔니까 가능한 거지. 걔는 나랑 상황이 다르잖아라면서 좌절해버린다. 몇 년 전 TV에서 부동산 부자 관련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적이 있다.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아파트 투자하다가 실패한 사람의 인터뷰 내용이었다. 무작정 질렀다가 손실을 보고 나니 그는 빚 없고 집 없는 사람들이 제일 부럽다고 했다. 결국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제일 부럽다는 말과 다를 게 없다.
집 있고 돈 많은 사람이 부러워야 될 텐데 말이다.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하면 위를 보고 힘을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을 보고 안주하게 된다. 나는 성장이라는 것이 본래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장은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비교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 더 발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성장이고 보람이다. 그래야 사는 맛도 나는 건데 그렇지 않으니 늘 제자리인 셈이다. 나도 이 나이까지 살면서 보면 남 쫓아가다가 자빠진 사람들은 꼭 자기는 꿈도 소박한데 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남처럼 살고 싶으면서 그만큼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꿈이 작은 게 아니다. 꿈은 없는데 욕심이 많은 거다. 일이든 투자든 마찬가지다. 똑같이 열심히 해서 실력은 늘려볼 생각도 없으면서 남들 가진 만큼 더 원하기만 한다는 뜻이다. 몇 년 전 있었던 일이다. 와이프가 대학교 동창들과 저녁을 먹고 와서 나한테 한마디 불쑥 던졌다. 당신은 힘든 길만 골라서 가는 것 같아라고 말이다. 들어보니 와이프가 보기에는 친구 남편들은 운 좋고 잘 풀려서 인생 쉽게 가는 것 같더란 얘기다. 하지만 나는 사업하면서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는 거다. 나는 와이프에게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왜냐면 그 자체가 비교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고 싶어서 좋아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근데 옆에서 보기에 그렇다는 것은 누구랑 비교하니 힘든 일이란 말밖에 되지 않는다. 나는 안 힘든데 힘든 거라고 들쑤시면 힘들으라고 비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소리다. 나는 남이 어떻게 벌고 얼마를 버는지는 관심이 없다. 내가 만들어 온 목표를 달성해가는 결과만이 중요할 뿐이다. 그랬더니 남들만큼만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이루게 됐다. 가끔은 이렇게 벌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돈한테 미안한데 어떻게 이 길을 힘든 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솔직히 와이프를 이해할 수 없었다. 남들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쉽고 편하게 사는 것. 그 길은 내가 몰랐던 지름길이 아니라 가서는 안 되는 길이다. 그냥 가도 끝이 없는 비교의 길일 뿐이란 말이다.